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서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질문 자체를 왜곡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리부활이니 재등록이니 법에 없는 용어로 촌놈 겁주듯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밑에도 마치 유자녀 수당이 신청해주는 보상금인 것처럼, 그래서 권리부활 신청, 재등록 신청, 지급 신청 이런 것을 해야지만 주는 것처럼 답변했습니다. 이건 완전 엉터리 교묘한 사기극 초특급 갑질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국가유공자법 조문, 공문, 법령 해석에서 본 것처럼 보훈처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게 아닙니다. 이건 보훈처의 일부 공무원들이 조작해서 보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보훈처 어디 부서에서 누가 작성했는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훈처장 직인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갑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횡령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아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보세요. 보훈처는 법 제9조 법령에서 공문 등에 따라 등록일이 2001년 7월 이전인 모든 유자녀에게 2001년 7월부터 합산해서 총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신청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자녀에게는 권리부활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1년 7월부터 이런 권리부활이니 재등록이니 이런 걸 한 날까지의 수당을 유자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들이 챙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사기당한 유자녀의 숫자와 액수는 보훈처가 정확한 정보 공개를 거부해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는 유족회에서 보훈처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유자녀 수당의 액수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5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제적, 승계, 신규로 나눠서 액수가 다른데 이런 구분도 법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신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7년 12월 31일이라는 획일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단 하루 차이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마음대로 나눠서 차별하는 거죠. 이건 보훈이 아니라 갑질, 이간질이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형태의 갑질, 이간질 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정보 공개를 보면 대부분 비공개, 부분 공개입니다. 청구한 정보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통계, 즉 수당을 받는 유자녀가 몇 명이고 얼마씩 받고 있고 이분들의 등록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정보를 알아야 유자녀 수당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비공개,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이 말이 바로 정답입니다.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등록일이 2001년 7월 이전인데 2001년 7월 이후에 찾아온 또는 발견된 유자녀들에게 어떤 유자녀는 우리가 본 공문 또 법령 해석에 따라서 2001년 7월부터 합산해서 줬고 심지어 이미 사망한 유자녀도 수권자로 인정해서 주었는데 어떤 유자녀는 권리부활이니 재등록이니 하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간단한 통계조차 모르기 때문에 미지급된 유자녀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유자녀의 등록일을 보면 2020년 10월 31일까지 등록된 유자녀의 수는 44,616명인데 등록일이 2001년 이후인 사람은 1,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일이 2001년 이전인 유자녀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분들은 아무리 늦게 발견되어도 2001년부터 수당의 권리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2023년에 어떤 분이
나도 존물군경 유자녀다. 예전에 1960년대에 등록했었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 말이 맞으면 2001년 7월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약 22년 동안의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 실적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급 실적을 보면 2005년 이전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받는 유자녀의 수는 조금씩 변동이 있고 전체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는데, 중간에 받기 시작한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인원과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할 때는 약 1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재적 승계 유자녀만 계산해도 1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5천 명 이상이 2001년 처음부터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통계는 보훈처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액수만 추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시작할 때 1519명, 그러니까 약 10,000명 정도 되고요. 현재 재적 승계 유자자만 해서 15,000명 정도 됩니다. 액수는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한영옥 유자녀의 경우 원금만 해서 약 1억 3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어림짐작을 해보면 나중에 받기 시작한 분들을 약 1,000명 정도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분들이 못 받은 수당을 평균 1,000만 원만 잡아도 이 돈이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억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돈이 국가유공자법 법령에서 공문을 위반해서 유자녀에게 지급되지 않고 보훈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유자녀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훈 공무원들은 지들 돈도 아니면서 어차피 세금인데 왜 보상금을 안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기를 쓰고 안 주려고 해. 그런데 이 말씀은 틀렸습니다. 보훈 공무원 지들 돈인 겁니다. 권리부활이니 재등록이니 거짓말을 해서 갑질해 가지고 쏠쏠하게 챙겨놨는데 그 돈을 다시 토해내서 주려고 하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많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공감하실 겁니다. 보훈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연금이든 수당이든 보상금이든 어차피 모두 세금인데 자기들 지갑에서 나오는 돈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 안 주려고 버티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보훈 공무원들 자기들이 빼돌려 놓은 자기들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어떻게든 안 주려고 버티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보훈처의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최소 수십억, 수백억을 빼돌린 정황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죠. 이 외에도 보훈처의 갑질, 이간질, 보상금 빼돌리기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